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리 멀러의 자본주의의 매혹이라는 경제서적입니다. 이 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경제 사상의 변천을 자세하게 기술한 책인데요. 동시에 폭넓은 당시 배경도 함께 조명되기에 경제사의 흐름을 습득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자본주의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의를 보자면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로서 재화의 사적 소유 원칙, 그리고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교환 원칙에 기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윤 추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윤 추구라는 말은 처음부터 정당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 초기에는 이윤 추구를 인간의 탐욕에 기초한 죄악이라 여길 정도였죠. 결국 상거래 자체는 시대가 악덕이라 부를 만큼 천대시되었죠. 상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찰스 데버넌트는 상업을 통한 이윤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토마생 신부라는 사람은 소유에 관한 탐욕을 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윤 추구를 하는 상업은 기독교가 전통이었던 시대에서는 죄라 여겨졌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시민 공화주의 시대에서는 상업이 나라를 망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거래를 통한 부의 추구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노예나 상인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은 천박하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종교적인 잣대와 윤리적인 문제로 이윤 추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거론한 윤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부의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인식인데요. 이 말은 내가 이윤을 취한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윤 추구라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해를 범하게 되는 악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윤 추구 중에서도 제일 욕먹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으로 돈을 버는 고리 대금업인데요. 이 고리 대금업은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사와 완전한 대립을 이룹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 고리 대금업자는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게 되죠. 당시의 스콜라 철학의 주장만을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스콜라 철학은 했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리 대금업을 혐오스럽다라는 말로 적대감을 표현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리 대금업이 사회적으로 챙겨가는 것들이 쏠쏠한지 고리 대금업자가 늘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심히 우려했는데요. 결국 이들이 해결책으로 낸 것은 고리 대금업을 유대인에게만 허용되게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이냐고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주받은 종족이기에 예외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윤 추구와 고리 대금업을 기독교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그리고 시민 공화주의는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로서 죄악이 아닌 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정치적 인간입니다. 이 정치적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것인데요. 인간은 정치에 참여하여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존재 이유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에게서는
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도 재산이 있는 사람, 즉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시민의 자격을 얻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인간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덕이라 칭함받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상업에 대한 이러한 안 좋은 시각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조금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합법적 이윤 추구와 불명예스러운 고리대금업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토마스 아퀴나스 및 그의 제자들은 사기술과 상술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윤 추구라는 것은 허욕이자 사치이고 구원을 이룸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었죠. 이후 시간이 흐르며 기독교와 시민 공화주의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요인의 하나로 로마의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기존의 전통인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관심을 두도록 만들었죠. 또한 홉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기독교적, 시민 공화주의적 시각들이 벗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국가의 역할을 말하면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안락한 삶과 마음의 안락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종교적인 시각을 현실에 대한 시각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버나드 드 맨더빌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악이라 규정지었던 인간의 이기심, 탐욕 같은 악덕들이 오히려 근대 사회를 이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악덕이 없었다면 상업의 발달과 신기술의 혁신은 불가능했다고 본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옳다고 여겨지던 이윤 추구가 사회 초기에는 비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이윤 추구라는 이기심이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정의될 만큼 인식이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